어떤 분들은 육고기를 안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시술보다는 재발률이 낮다가 사망률은 저희가 한 1% 정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욱성입니다. 주로 성인 심장 수술을 담당하고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라 하면은 심장이 근육이지 않습니까?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그럽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 하면 그 근육에 피를 공급하고 있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병이든 관상동맥을 우회해서, 그러니까 몸에 있는 다른 동맥이나 정맥으로 우회 도로를 건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흡연, 욱하는 성미가 있고 이런 분들이 조금 잘 걸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게 동맥경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 뇌에 생기면 뇌경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전신적인 병입니다. 꼭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보다는 혈관 건강을 좀 높게 유지하는 식습관이나 금연,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95% 이상은 정중 흉골절개를 해서 저희가 심장을 노출한 다음에 우리 몸 양쪽으로 흐르는 그 내흉동맥을 채취를 해서 내흉동맥을 통해서 피가 막혀진 관상동맥을 우회할 수 있게 우회도로를 건설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관상동맥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관상동맥은 주로 내흉동맥으로 하게 되고, 오른쪽 관상동맥은 막힌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 막혔다든지 그러면 내흉동맥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을 쓰게 됩니다. 약간 안 좋은 물질들이 쌓여 가지고 관상동맥을 막게 되거든요. 그 막는 부위를 넓혀주는 게 스텐트입니다. 풍선으로 넓혔다가 그게 이제 철망 스텐트로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안 좋은 부위를 넓혀주고 하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성이 좀 더 높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것은 저희가 안 좋은 부위가 있으면 그 뒤쪽에 깨끗한 혈관에 우회를 해주기 때문에 재발률이 스텐트보다 훨씬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이 스텐트보다 조금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주로 이제 순환기 내과 선생님께서 하시죠.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이제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스케질이라는 게 이게 비스켓 같거든요. 너무 딱딱하면 이렇게 느리려 하면 이렇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스케질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너무 꼬불꼬불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스텐트가 들어가면 넓혀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다 막힌 혈관, 순환기 내과 선생님들께서 힐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하시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수술을 의뢰하시게 되거든요. 순환기 내과 선생님께서 판단이 이거는 수술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는 그 이유를 그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수술을 이해된 상태에서 받으시는 게 환자분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심폐 바이패스라는 거는 인공 심폐기는 말 그대로 심장이나
허파가 작용을 안 해도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심장 수술 초기부터 개발돼서 쭉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굉장히 안전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장기를 몸에 뭐 이식하면 거부 반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런 염증 반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염증 반응이 생길 이유가 없죠. 예전부터 이제 시행되어 오던 인공심폐기를 사용해서 한쪽 내흉동맥과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스탠다드의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맥의 개존성, 도관이 안 막히고 계속해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맥이 동맥보다 더 나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양쪽 내흉 동맥을 쓰기 시작하고 유럽 쪽에서는 이 요골 동맥이라 해가지고 팔에 있는 동맥을 채취해서 쓰기도 합니다. 요골 동맥은 개존성은 정맥보다는 좀 더 나은데요. 환자분이 이제 손에 저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게 반팔을 못 입고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환자분 만족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양쪽 내흉 동맥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째고 하는 수술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 스텐트 시술의 테크닉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줄고 최신이라 하면은 이제 동맥을 많이 쓰고 인공심폐기를 안 돌리는 수술이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은 혈압이나 산소 포화도 이런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합니다. 저희가 라인을 잡는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중심 정맥 라인도 잡고 그 다음에 혈압을 볼 수 있는 동맥압을 재는 라인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실질적인 수술이 시작이 돼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분께서 느끼시는 이제 수술 시간은 한 6시간 전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취 기술이나 저희 이제 수술 기법도 좀 발전이 되어서 한 80대도 수술하고 있고요. 젊은 환자분이 많이 오십니다. 30대, 40대 환자분도 이 병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령대가 30대부터 80대까지 있는데 주로 많은 환자분들은 60대, 70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70대는 수술 사망률이 1% 전후 되는데요. 80대의 환자들은 저희가 한 3% 정도 됩니다. 같은 80대라도 환자분의 그 건강 상태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집에만 누워 계시는 분은 사실 수술을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조금 걸어 다니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던 분은 수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수술의 결과가 좋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좀 심각한 합병증이 뇌경색, 왜냐하면 전신적인 동맥 경화에 의한 거기 때문에요. 심장에 동맥 경화가 심해져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한 거거든요. 뇌혈관도 좁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신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후에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혈로 재수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재수술은 한 2에서 3% 되고요. 뇌경색이나 상처 문제는 한 1% 전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술하면 보통 일주일 내로 태어날 확률이 한 90% 됩니다. 직장 생활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상적인 사무직인 경우에는 한 달 내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한 달 뒤에 출근을 해보시고 직장 생활 해보시면서 조금 몸이 부딪히면 조금 더 휴직을 좀 더 하시고, 거기 괜찮으시면 직장 생활 영위하시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자기 몸을 한번 상태를 한번 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연은 하셔야 되겠죠. 금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식 식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수술이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반수 이상의 환자분들이 입맛이 없다, 밥이 목에 안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맛이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거나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입맛이 이제 돌아오면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너무 지나친 지방이 많은 음식 같은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육고기의 이제 살 부분에는 그렇게 지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고기도 어느 정도는 드셔야 단백질이 또 보충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수술 후에 뭐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운동을 하다가 좀 힘이 붙이면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자기 몸이 부득이면 거기서 스탑하시고 조금 휴식을 취하셨다가 다시 운동을 하시고, 요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운동장을 한꺼번에 10바퀴 도는 것보다 한 바퀴 돌았다가 좀 쉬시고 뭐 또 오후에 또 도시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장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에 쓰는 약은 통상적으로 이제 항혈소판 제제, 보통 아스피린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현대인의 뭐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스타틴.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좀 보호해주는 혈압약이 있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를 쓰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수술 후에 이런 약제들을 드시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이 이렇게 강력한 약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심장 혈관뿐만 아니라 뇌혈관이나 다른 장기로 가는 혈관에도 다 그 영향을 미치니까요. 드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수술, 큰 수술을 할 때는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은 마취과나 저희 흉부외과의 의학 의술이 많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사망률은 한 1% 전후, 수술 후 한 입원 기간은 일주일 전후, 그리고 수술 후 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는 한 달 전후에 한 90%의 환자분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한테 이런 관상동맥 수술을 권유를 했는가를 여쭈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